전주 최씨 문화유산, 비지정 문화재, 연촌공 최덕지와 산당공 최충성이 배향된 녹동서원. 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서원 2건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녹동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주 최씨 가문에 서원이나 사당이라는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철목동에 가면은 중림제라는 제실이 있어요. 그 제실은 좀 말이 이상한데, 대개 제각을 보고 제실이라 그러는데, 제각은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모셔진 게 없죠. 근데 철목동 그 중림제는 보면은 아내라 위패를 다 모셔놨어요. 말하자면 사당처럼. 그런데 또 그 마당에 보면 조그마한 비석에 중림서원이라고 적힌 비석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판소공파 일가들은 그걸 보고 뭐 서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서원이냐? 아니죠. 사당이라 그러면 또 사당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런 것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경남 하동군 그 청안면에 가면은 거기 저기 양정제공, 중랑장공파 14세 양정제공, 그 저기 강희보 초성 1권을 만든 그 감찰공 최서영의 큰아들 양정제공 최방은, 그분이 그 강희보를 글로 써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후손들이 또 거기도 가면은 또 이렇게 매산제라고 해놓고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위패를 다 모셔놨어요. 열 몇 분을 모셔놨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사당이냐 서원이냐, 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서원하고 사당 사이에는 구분이 있죠. 사당은 위패만 모셔놨고, 서원은 강당이 있고 또 어느 한 집안만 모신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분류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사당은 다 뺐어요. 사당이라면 예를 들자면 저기 전남 영암군 서호면 금강리에 가면 호암사라고 사당이 있고 그 앞에 제각이 따로 있어요. 제각이 있고 제각 뒤에 사당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당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뺐고, 또 저기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 가면 합경당이 있고 그 뒤에 또 영당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사당이라고 봐야겠죠. 그걸 다 뺐어요. 복잡하게 너무 헷갈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경기도 용인시 그 기흥구에 가면 공세동에 그 효렴사라고 평도공 최유경을 모신 사당이 있어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잘 돼 있는 사당인데 그 역시 뺐어요. 또 이제 아까 완해군 초상화를 하면서 잠깐 달았습니다만, 완해군 불천묘 그런 것도 뺐죠. 그러니까 사당은 다 뺐는데 서원으로서 이제 5개를 이제 골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성이 같이 배양되고 이런 걸로 해서 골랐는데, 그 다 했고 이제 남은 게 2개, 녹동서원하고 성방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에 있는 그 월추산 아래에 있는 그 녹동서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동서원은 중랑장공파 5세, 연촌공 최덕지와 7세, 산당공 최충성, 그리고 안동 김씨 가문의 문곡공 김수왕과 그의 아들 농암공 김창엽을 배향한 서원이다. 특히 김수왕은 노론의 영수로서 후손이 이른바 안동 김씨 60년 세도 정치를 이끈 문벌이다. 녹동서원은 1630년 인조 8년에
연촌공만 배향한 사당 존양사로 설립되었다. 그 후 존양사에는 1665년 현종 6년에 산당공을 추가로 배향하였고, 이어서 1695년 숙종 21년에 문곡공 김수항을, 그리고 1711년 숙종 37년에는 농암공 김창엽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1713년 숙종 39년 5월 16일에는 숙종대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아서 사익서원인 눅동서원이 되었는데, 전주 최씨 가문에서 유일한 사익서원이다. 사익서원은 임금이 서원에 이름을 지어서 편액을 만들어 하사한 서원으로서 말하자면 국가공인 서원인 셈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사익서원 숫자 또한 매우 많았다. 1871년 고종 8년 서원 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가 1977년 복원되었는데, 복원이 늦은 데다가 전주 최씨 가문에서 방관하여 문화재로 지정은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해마다 음력 3월 5일에는 영암유림이 주관하여 서원제를 모시고 있으며, 전주 최씨와 안동 김씨 두 가문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서 서원으로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문화재 지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녹동서원은 그 존양사라는 이름의 사당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랬다가 뒤에 이제 그라 강당이 추가되고, 저기 안동 김씨, 그 김수황, 김창엽 이런 분들을 배양하면서 이제 사익을 받아서 녹동서원이 됐어요. 그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냥 거기 두 분이 중랑장공파 5세 연천공 최덕지, 그리고 7세 산당공 최충성, 이 두 분이 배향이 되어 있는데, 연천공은 앞에서 많이 달았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산당공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산당공의 문집, 산당집이 지금까지 그 전해오고 있는데, 산당공의 산당공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산당집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산당공에 대해서는 산당집을 제외하면 아무런 문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거기 배향됐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당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당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산당집을 좀 수박 그달기로라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산당집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이게 성리학 강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골치 아픈 철학 강좌 같은 건 하면 안 되니까 수박 그달기로 그 산당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추정되므로 미리 단원을 넷으로 나누어서 만들고자 한다. 그래야만 설명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기 때문이다. 제1장 존양사 건립에서는 존양사를 건립하게 된 배경, 즉 존양사를 건립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건립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2장 산당공 배향에서는 존양사의 산당공을 배향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관하여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산당공은 어떤 인물인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제3장 사액에서는 사액을 받기 위한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4장 산당집 검토에서는 산당집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고, 산당집을 통하여 산당공의 사상과 철학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근데 이제 산당집까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21호 주암서원을 내리묶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번잡하고 가닥이 안 나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 단원을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당집에 가서는 깊이 들어가면 성리학 강좌가 되버렸는데, 제가 성리학을 강의를 할 정도 지식도 없고, 또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딱딱한 성리학 같은 거 공부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까지는 안 들어가고 좀 수박 고등학교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